별처럼 빛나는 꿈의 무대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플레이오프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고릴라 강골면 해설, 코로 이성희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LCK와 그리고 LCK 챌린저스 리그 모두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했고 정말 화끈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LCK에서는 그 화끈한 경기력으로 담원기아와 T1의 결승전이 완성이 됐고요. 네. 챌린저스 리그는 담원기아와 T1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젠지와 농심 레드포스의 승자 그리고 KT 롤스터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승자들이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이 선수들이 뭔가 경험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패기로 똘똘 뭉친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챌린저스 그렇죠. 리그는. 어떻게 보면 LCK와 좀 정반대 양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지금 챌린저스 리그 플레이오프가 지금까지 경기는 전부 다 풀세트 전부 풀세트. 그렇죠. 예. 농심 레드포스가 이제 패패 승승승이라는 역수입 드라마를 쓰면서 올라왔고 KT 롤스터 또한 5세트 접전 끝에 2라운드 진출을 했는데 또 두 팀이 분위기는 좋지만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젠지와 아프리카 프릭스. 와, 그래서 오늘 내일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경기 기다리고 있던 호랑이들이 자 과연 이 맹호같이 떠오르고 있는 비상하고 있는 기세를 잡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즐거우실 수만 있다면 뭐 옥곽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즐거우시면 네 저희는 힘이 듭니다. 뭐 괜찮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즐겁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 분이라도 더 1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으니까 행복하죠. 아, 전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런님 예. 이번 대회 개요부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프릿. 자,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8월 16일부터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8월 27일 결승전도 눈앞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결승전의 주인공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총 상금 8천만 원을 걸고 펼쳐졌던 경기인데 플레이오프 이제 대지표 4강이 완성이 됐고 오늘 이제 결승 진출팀 한 팀이 가려집니다. 와, 진짜 어느 팀이 갈지 모르겠고 네. 그냥 상황상 젠지가 유리해 보이지만 농심 레드포스는 패패 승승승이라는 진짜 드라마를 쓰면서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젠지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역전의 사나이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와 KT 롤스터의 대결도 와 이거 진짜 불 붙었다. 상승세의 KT냐 아니면 아프리카 프릭스가 진짜 2위 굳건히 하다가 살짝 막바지에 주춤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KT 경기력은 봤지만은 아프리카 프릭스의 그 마지막 경기력이랑 플레이오프랑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오늘 내일 진짜 빨리 경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업 젠지와 농심 레드포스가 결승전의 문턱에서 만났는데 자 젠지가 이번 시즌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는 젠지의 우세를 점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농심 레드포스의 팬분들도 대단히 많고 네. 패패 승승승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패패 승승승이라는 업적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또 손이 가요 손이가 결승전에 손이 가요 농심손 또 어느 손이 함께 오는지를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 자 저희가 또 결승전을 앞두고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LCK 챌린저스 리그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해주시고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렇죠. LCKC의 스토리에 올라온 치어풀을 캡처 혹은 집관 키트 LCKC의 치어풀을 준비하신 후에 센스 가득한 응원 치어풀을 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실 때 꼭 골뱅이 lck.ca를 태그 후에 올리셔야만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갑자기 상품을 이렇게 시원하게 지원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저도 진짜 LCK 레전드 키보드 마우스 패드 받고 싶은데 그렇죠. 저는 주질 않아요. 나도 없어요. 네. 저는 이제 LCK 보시면은 그 가끔씩 광고가 한번 나옵니다. 아, 제가 출연을 하는데 그렇죠. 한번 써봤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그 광고 출연하고 받으셨어요? 저는 풀세트로 받았습니다. 와, 또 그것도 조연님이랑 찍었잖아요. 네. 거기서 보시는 그 고릴라 해설님의 얼굴이 네. 너무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좋던가요? 네. 작가진 분들도 조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다고. 저도 처음 근데 봤어요. 사실 그 조연님이 때문에 웃었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뭐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일이다. 그러세요? 일이었다. 일이었습니다. 제가 듣는 거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보드의 만족도와 조연님과 함께했던 일의 만족도 뭐가 더 좋았죠?
일의 만족도가 좀 일의 더- 만족도가 좋았다. 예, 오늘도 좀 행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일을 할수 이쁘신 있기 분이랑 때문에. 하니까 일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조현님이랑 일하다가 우리랑 일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그 키보드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또 승부 예측이 있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오. 한 분이 한 분이 중계진과 옵저버를 통틀어서 단 한 분만 농심 레드포스를 찍었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이 자리에 없는 한 분이 정말 이 말복을 넘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그분이 눈치 없이 찍은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원래 이제 LCK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명만 맞춰서 뭐 그 팀이 뭘 선물을 해줬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네. 오늘 진짜 농심 레드포스가 만약에 이긴다면은 중계진 저 한 명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예요. 저예요. 아니, 저는 믿어요. 네. 왜냐? 모든 분들이 사실 젠지를 찍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결승으로 손이 가요. 농심 레드포스가 화끈한 사나이 올리는 신라면 같은 화끈한 매운맛으로 배홍동 비빔면처럼 한번 비벼보면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사실 젠지 같은 경우는 약간 우등생 루트라고 할까요? 항상 위에 있었어요. 근데 농심 레드포스는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가 만약에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은 젠지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멘탈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선수들의 멘탈 어떤 상태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 만나보시죠.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경기는 농심 레드포스와 DRX의 매치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누구한테 죽느냐지. 확실히 농심 레드포스가 급해졌어요. 갔어요. 와, GG. 아무래도 1, 2세트 내준 다음에는 살짝 다운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나머지 2세트 이긴 다음에는 팀원 분위기들 다 살아나고 하면서 세 번째 판은 꽤 이겼던 것 같아요. 농심 레드포스가 4강에 진출합니다. 아무래도 페페 승승승으로 이겼다 보니까 더 큰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벙벙했던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던 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멘탈 잘 잡아서 이긴 것 같아요. 자, 그들의 계속 질주를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챌린저스의 황제는 우리다. 챌린저입니다. 줄사이 타면서 롤리, 롤리가 롤리, 롤리. 이거 GG. 젠지가 14승 4패로 1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와 있고 우선 지명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1라운드 때 좋게 연승해가지고 1화 때 실수만 안 하면은 정규 시즌 1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경험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더 경험 많은 선수들이 내려와가지고 노련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젠지가 저희를 골랐다? 감히? 경기력 자체는 DRX보다 농심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KT보다는 농심이 더 편할 것 같다. 경기 전부터 사실 솔직히 DRX가 이길 줄 알았는데 농심은 그냥 딱히 그냥 오히려 아프리카보다 뱀픽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하는 변수가 확실히 적어서 오히려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세등등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 팀 상대로는 못 이길 거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술랭에서만큼의 기량을 대회 때 못 보여줘서 아마 짬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경험이 부족한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플로 리신 옛말이지 않나. 조한 선수 리신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조한 선수만 믿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거 모른다고. 저는 이제 17살 때 왜 그렇게 이름을 날렸는데 이제 본인들은 17살 때 대체 뭐 하셨는지 까불 수 있을 때 까불어야죠. 든든 선수가 챔피언도 있고 수행력도 뛰어나서 온라인에서는 확실히 든든 선수가 이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든든 선수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저점도 딱히 없고 고점도 없고 그냥 맨날 이름뿐만 하는 선수라서. 젠든 선수 흐물흐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구만. 딱히 신경은 안 쓰입니다. 한타의 농심 들어보셨죠? 저희가 벽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한타의 농심? 농심은 라면인 것 같은데 라면처럼 후루룩 먹어드릴게요. 한타도 안 하고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센데 준비된 거는 아주 많으니까 경기에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버틸 거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저희 팀한테 크게 다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스프링 썸머 둘 다 농심할 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섭거든요. 가볍게 3대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실력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저희가 더 잘하고 특별히 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드디어 플레이오프 4강 경기입니다. 누가 결승에 먼저 합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매치 젠지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젠지 e스포츠입니다. 현재 1위 황으로서 챌린저스 리그 썸머 1라운드 7승 2패, 2라운드 7승 2패인데 성적이 너무 좋고 선수들 인터뷰나 코치님들 인터뷰에서도 나오다시피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경험도 빵빵한 선수들로 모여 있고 그냥 흠잡을 데가 없는 팀입니다. 젠지의 완성도 저희가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됐습니다만은 이 플레이오프 다전제 방식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조금 있는 플로리스 선수의 그 역할이 엄청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롤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LCK 경험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오늘 그런 모습에서 우리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과연 오랜만에 또 경기 실전 경험은 살짝 또 쉬고 있었던 젠지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기대가 되고요. 이에 맞서는 역전의 농심, 한타의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진짜 극적의 역전승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자르반, 모데카이저, 직스 등 원래 선호하지 안 보여주던 챔피언들을 꺼내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농심 레드포스가 준비를 잘해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늘 또 과연 어떤 챔피언들을 가져왔을지 농심 레드포스한테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고 이색적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농심하면 떠오르는 그 승리 공식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놨다, 뭔가 낯설지만 어쨌든 농심 것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손이가요 손이가 이건 농심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농심 새우깡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챔피언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젠지가 인터뷰는 저렇게 자신감 있게 했지만 뭔가 좀 걸리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뱀픽에서부터 뭔가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되고 네. 지금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 보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농심 레드포스 뭐 역전승을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분위기가 좋겠죠. 지금 이 경기 앞두고도 든든히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원래 극적인 역전승을 하면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심 레드포스의 오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상대 전적은 젠지가 압승이고요. 최근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우 젠지가 표로 그렇게 받을만 하네요. 그렇죠. 젠지가 그래도 정규 시즌에서 보여줬던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 때문에 그렇게 표가 나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지표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젠지 쪽에 좀 우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농심 레드포스 최근 전적에서 또 3연승을 하면서 왔고 패패 승승승이라는 역수입, 이거는 진짜 레전드거든요. 그렇죠. 진짜 선수 생활하면서 몇 번 못할 경험을 한 선수들이고 심지어 저 3연승 그 3연승을 하면서 경기 감각까지 어쨌든 농심 레드포스가 저번 주에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농심 레드포스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젠지가 상대 전적은 4대 0으로 많이 유리하죠. 자, 양 팀의 키플레이어 비교인데 플로리스 선수와 든든 선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확실히 젠지에서 제일 중요한 플로리스 선수인 것 같고 정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만큼 플로리스가 젠지에서 해주는 게 되게 많다는 거고 농심 레드포스에서 든든하면은 진짜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든든 선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플로리신 이런 별명이 붙으면 부담이 굉장히 되거든요. 근데 플로리신은 나왔을 때 승률 100%를 검증해 보였어요. 와, 진짜 리신 저는 진짜 플로리스 선수랑 어쨌든 같이 선수 시절을 그러니까 동팀은 아니었지만 시내를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리신만 잡으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오. 그 파괴력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리신을 넘어서 다른 챔피언까지 익히고 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젠지 팀 DRX 선택할게요. 네? 탈락했다고요? 형들 대신해서 우리가 결승 가겠습니다. 정규 시즌 1위의 클래스를 보여주겠습니다가 젠지의 각오예요. 와, 진짜 젠지는 그냥 저 자신감 하나로 먹고 사는 팀인 것 같아요. 지금 자신감 하나로 1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신감만큼이나 보여주고 있고 네. 이에 반해서 농심 레드포스는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뭐 젠지 자신감 하나는 인정. 너희도 우리도 형들 대신에 결승 간다. 그렇죠. 패패 승승승. 오늘 드라마 한 번 더 씁니다라는 각오예요. 사실 저 형들 대신해서 우리가 결승 간다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LCK에서 농심 레드포스랑 젠지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형들 대신에 우리가 LCK CL에서라도 올라갈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진짜 두 팀 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형들의 한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번째 2라운드 첫 번째 매치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뱀픽 만나보죠.
최근에 블루 진영 쪽의 선픽이 애매하다 보니까 리신의 티어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근데 심지어 플로리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가 리신을 가져갈 거 아니면은 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르블랑 라이즈 밴을 하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 그런데 리신과 되게 잘 어울리는 미드 챔피언 2개를 밴해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리신을 가져왔을 때 미드에서 어떤 챔피언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 지금 탑에서 제이스가 승률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제이스는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레넥톤 신드라 밴,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의 밴 카드를 선택하는 젠지. 신드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 선수도 좋아하고 그리고 바이탈 선수가 한번 썼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리는 거를 걱정해서 밴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드에서 성장 느낌보다는 오히려 약간 주한 선수를 키워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상대가 미드 쪽에서 성장을 잘했을 때 약간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챔피언들을 조금 저격밴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신을 잘랐어요. 젠지도 아는 거예요. 이게 리신이 조금 요즘 정글 쪽에서 1황 티어다 보니까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자, 주한 선수가 니달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레넥톤이 없어도 니달리 세트를 섞어서 쓰는 팀들이 있긴 하지만 젠지 같은 경우에는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젠지의 대응을 봐야 되겠죠. 니달리 같은 경우엔 최근에 뭐 정글이 캐리하는 팀들이 정글러가 잘 성장을 했을 때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는 그런 챔피언들이 많이 너프가 되었기 때문에 니달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떠오르긴 떠올랐으나 선픽으로는 제이스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니달리가 정글 쪽에서 티어가 좀 올라간 편이긴 한데 레넥톤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티어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근데 농심 레드포스는 베이 선수가 세트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세트 니달리를 맞추려고 저렇게 먼저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레오나. 상대가 제이스 그리고 트런드를 이용해서 포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니시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레오나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농심 레드포스의 승리 카드 중 하나 레오나 7승 0패예요. 그렇죠. 와. 유신의 레오나. 뭐 명품이죠. 그리고 세트가 살아 있는데 그렇죠. 세트. 가져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니달리와 세트의 합을 맞춰주고요. 이러면 젠지는 포킹 조합으로 갈만할 것 같아요. 직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읒 조합. 그렇죠. 제이스 직스 지읒 조합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저 두 챔피언뿐만 아니라 트런들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린 그림, 우리는 포킹 조합을 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챔피언 다 먹은 느낌이에요. 자, 직스, 트런들, 제이스 구성을 마친 젠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딜 쪽에서 벤이 나오겠죠. 카이사나 사미라 같이 조금 들어오면서 센 챔피언들을 벤해줄 것 같은데 탑을 벤해주네요. 50이 제이스 상대로 라인전만 버티면 한타 때 그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직스 제이스 포킹 조합 상대로 한 번의 이니시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준 것 같죠.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이제 루시안으로 포킹을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루시안을 잘 잘라줬고, 이렇게 되면 미드에서 나올 수 있는 챔피언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드라도 없고 오리아나 같은 거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 조합이랑 좀 안 맞고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라스? 이거는 또 원딜 제라스를 조금 의식한 거죠. 저는 저 벤이 조금 처음 봐서 네. 살짝 벙쪘어요. 저도요. 네. 우리도 좀 약간 낯선 밴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아마 연습 경기에서 연습 과정에서 상대 팀의 연습을 좀 보고 나온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마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제라스 원딜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텐데 이게 또 직스 상대로 맛포킹이 되면서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밴해준 것 같습니다, 젠지는. 11을. 아지르 이 아지르. 픽은 네. 상대 아세트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자, 아지르를 가져가고 농심 레드포스는 베인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이즈리얼 쪽으로 살짝 선회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베이는 조금
조합이랑 안 맞기도 하고 포킹 맞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즈리얼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자, 자르반이 또 최근에 가치가 오? 높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탑블루반? 탑자르반을 통해서 갱킹을 해서 제이스를 잡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죠. 자, 근데 정글로 또 나와서 활약을 한 바가 있는데 탑자르반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탐르반이 진짜 옛날에 되게 좋아서 많이 나왔던 픽 중 하나인데 이게 또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또 딜탱을 섞자니 딜이 안 나오고 딜로 가자니 물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좀 사장된 챔피언이었는데 괜찮아 보이긴 해요. 지금 이니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농심 레드포스는 이니시 조합으로 좀 잘 짜준 것 같습니다. 일단 자르반, 레오나 이렇게만 갖춰줘도 뭔가 이니시하기에는 좀 괜찮구나. 게다가 이제 세트도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즈리얼을 낀 약간 돌진 조합이라고 할까요? 그 자르반 세트가 들어가면서 한타를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니달리 이즈리얼이 약간 포킹 겸 한타의 딜링을 맞는 느낌이고요. 젠지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지르가 막아주면서 포킹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라인전 자체는 젠지가 많이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농심 레드포스가 그 라인전 단계만 잘 넘어서 원하는 그림대로 한타를 만들어낸다면은 그 농심의 한타가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젠지도 포킹 조합 중에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드에서도 포킹할 수 있는 뭐 3 포킹을 계속 대치하면서 던지는 구도가 아닌 2 포킹을 할 때 아지르는 좀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하는 선택. 세계 최초의 미드라인 출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 미드에서도 같이 포킹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포킹 조합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라인전에서도 괜찮고 한타에서도 조금 우리 팀을 지켜주면서 센 챔피언 아지르를 잘 골라준 것 같아요. 자, 아지르 선택 그만큼이나 카리스 선수가 해줘야 되는 팀에서의 역할도 분명해 보이고요. 농심 레드포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니시가 좋다. 또 한타의 농심 분명히 또 한방 싸움이네요. 그렇죠. 탑 자르반이 결국 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등장을 하지 않았던 자르반이 탑으로 나오면서 탑 자르반이 어쨌든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제이스 상대로 뽑아왔으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Q 사거리를 통해서 용의 일격을 상대를 얼마나 라인전에서 맞추냐에 따라 그 라인전이 많이 바뀌는데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든든 선수가 준비해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세트입니다. 농심 레드포스와 젠지 다른 성향에서 누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우리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젠지 스포츠의 진영입니다. 1레벨부터 치열하죠. 이거 네. 그렇죠. 보였죠. 얘도 저는 농심 레드포스의 조합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딜적인 면을 채워줄 친구가 이즈리얼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즈리얼의 성장이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면 농심 레드포스는 한타를 걸어도 그것 자체로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딜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의 우리 전문 해설가들께서 젠지를 선택을 하셨고 네. 누가 봐도 그런 내용이 맞겠죠. 저는 굳이 농심 레드포스의 어떤 응원 일방적으로 젠지를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일방적으로 좀 좋은 뱀픽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셔라. 니달리가 잘 커서 키를 먹고 핵창을 던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꿈을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지리얼 그리고 니달리의 약간 원거리 스킬을 통해서 지금 인베이드를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심리 싸움이죠. 과연 프로리스 안 뺍니까? 자, 결국 두 정글 다 정글링이 느린 챔피언이다 보니까 베이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 농심 레드포스가 1레벨부터 좋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2렙 찍고서 플로리스 또다시 압박하고 늑대까지 괴롭혀주고 있어요. 이게 농심 레드포스는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미드바텀 쪽에서 초반 싸움은 농심 레드포스 쪽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정글 싸움을 하고 있으면 세트가 어떻게든 W 찍으면서 라인을 밀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세트를 믿고 어떤 계산된 카정이 성공을 했고 이 덕분에 비에고의 동선은 좀 애매하게 출발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베이 선수가 미드를 먼저 밀어두고 상대
레이스 쪽에 와드를 해줬기 때문에 칼날부리 쪽에 와드를 해줬기 때문에 비에고의 동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비에고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상대 정글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미드의 주도권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탑 주도권은 물론 있지만 미드가 지금 세트가 너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젠지가 조금 들어가기도 애매해 보입니다. 원래 아지르 세트가 초반에는 세트가 맞으면서 미는데 아지르의 템이 조금씩 뜰수록 세트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농심 레드포스가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딜교 해줘야 되거든요.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베이 선수. 탑 같은 경우엔 자르반이 이제 콩콩이 보통 이제 서포트 자르반으로 약간 견제 약간 플레이를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이스를 약간 포킹을 통해서 약간 갉아먹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이스의 포션을 많이 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콩이를 든 자르반, 그래서 콩자반이라고 이제 불러주고 계신데요. 아, 플로리스 선수는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바이게 컨트롤로 다당하고 한쪽 정글을 아예 못 먹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칼날부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 되게 대참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농심 그렇지? 레드포스도 플로리스 선수의 동선을 알고 계속 대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선 젠지의 약간 승리 패턴 중 하나, 플로리스가 잘 성장을 했을 때 그 전령 쪽 파괴, 그러니까 전력 한타를 정말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파괴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겠죠. 이 뭐 먹을 것도 없고 시간이 많이 남는데 집을 가긴 또 애매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죠. 주한 선수도 설계를 되게 잘해주고 있네요. 바텀도 밀고 미드도 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정글을 와, 심지어 늑대 타이밍에 세트가 복귀 순간이동을 상대 늑대 쪽에 타면서 저것까지 뺏어먹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뺏겼어요. 지금 플로리스 선수는 진짜 배가 고픕니다. 심지어 또 정글이 반반 갈리다 보니까 직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 이즈리얼 상대로 푸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쵸. CS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탑은 어쩔 수 없이 제이스 대 자르반이나 뭐 이렇게 1대1로 두면은 제이스가 거진 다 이기거든요. 1대1을. 저 심지어 롤리 선수가 흡혈의 낫을 먼저 가면서 콩자반의 장점이라고 하면 상대를 갉아먹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흡혈의 낫으로 약간 채우는 모습도 좋습니다. 젠지는. 아, 그리고 이런 설계 때문에 든든 선수가 도란링을 든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파밍을 하려면 만화를 써야 되는데 저러면은 유지력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네, CS 차이도 얼마 안 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레넥톤이 없는 상황에서 니달리 선픽을 보고 살짝 그 물음표 핑이 찍히긴 했어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상대가 세트를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심 레드포스가 니달리 선픽을 하며 세트까지 가져오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게 니달리 선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카운터 정글링을 들어가면서 라인전 주도권을 통해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농심 레드포스가 초반부터 그러니까 초반부터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플레이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비에고도 성장에 굉장한 차질을 빚게 됐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정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 차이를 좁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 정글러가 니달리다 보니까 더더욱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났지 이 성장 차이를 좁히긴 되게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래서 거? 미드 이런 거?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해야죠. 베일을 실수로 이거는- 한 턴 버티긴 합니다만 일단 니달리 빼고. 그래도 니달리- 나왔고 니달리의 커버가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와,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킬이 나왔죠. 사실 이대로 무난히 흘러가면 네. 계속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비에고가 킬을 먹고 라인을 같이 밀면서 경험치를 챙겨가는 플레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대로 갔으면은 진짜 젠지 입장에서는 막막했는데 네. 피에고가 킬도 하나 챙겨가면서 이러면은 따라갈 희망이 있죠. 오. 이렇게 되면은 블루 쪽도 들어갈 수 있죠. 농심 레드포스. 상대 아지르는 집을 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이즈리얼까지 오고 세트가 먼저 오다 보면은 이거 농심 레드포스가 계속 적극적으로 상대 정글을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플로리스 선수는 블루를 손에 못 넣게 되는데요. 그래도 MB? 타이밍? 한번 뺏어 보는데 주한이 뺏기지 않고 지켜냈고 드래곤까지 이어가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 확실히 농심도 잘하는 팀이에요. 이게 괜히 2라운드에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유리한 거를 살려서 정글 계속 말려주면서 용까지 너무 깔끔하게 생겨갖고 이러면은 다음 전령까지 농심 레드포스가 무난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르반도 지금 동시에 스파밍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제이스가 피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농심 레드포스의 오늘 작전 전략이라고 할까요? 정말 잘 준비해왔고 짜임새 있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드의 데스는 아쉽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농심 레드포스가 그려온 그림대로 어느 정도 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즈리얼의 성장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냥 바텀 차이 열심히 내고 있죠. 뭔가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CS 차이가 나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농심 레드포스가 많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젠지는 아직 그 조합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포킹 조합. 그러니까 그렇죠. 제이스랑 직스가 어쨌든 뭐 죽으면서 성장이 어느 정도 뭐 말린 게 아니고 아직까지 무난하게 라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젠지 입장에서도 조합의 색이 나오는 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원래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젠지 하면은 초반 그 전령 싸움에서 엄청 파괴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바위개를 먹으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고 자 전령을 두드리기 시작합니까 농심 레드포스. 젠지도 지금 인근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일단 응수를 할지. MB 선수가 텔레포트가 있다 보니까 바텀으로 뛰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싸움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주면서 그냥 바텀을 밀겠네요. 그렇죠. 상대가 지금 엄청 강한 타이밍 그리고 이즈리얼까지 올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르반의 강점이 사실 이런 전령 싸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자르반이 어느 정도 상태가 좋고 라인전이 망한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젠지가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젠지도 근데 애매하게 그냥 싸우자라고 선택을 했으면 게임이 조금 더 터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판단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첫 용도 가져가고 전령까지 무난하게 챙겨주면서 농심 레드포스 앞서 뭐 블루 뺏는 거 카정 성공한 것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 초반 양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글 계속해서 CS 차이가 불어나고 있어요. 어느덧 46개 차이 나거든요. 최근에 대회에서 정글 CS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경기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심지어 주한 선수가 플로리스 선수 상대로 그런 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농심 레드포스의 그 픽밴 전략 그리고 그 짜온 구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1군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양팀 선수들 정글러들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농심 레드포스 쪽에서도 포킹이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원 AP인 니달리의 성장이 말도 안 되게 되고 있어서 이거 젠지도 포킹하면서 니달리창 한번 들어오면 집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러면 앞서 딜이 좀 부족하다. 네. 아 매워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메꿔지죠 이러면. 그걸 누가 예측했죠? 갓 캐스터입니다. 아, 생색이 한번 필요했어요. 궁지에 몰려서 했던 말인데 이렇게 대단히 말하는 대로. 그래도 주한 선수가 어느 정도 정글링 차이를 내긴 했지만 라인에 개입을 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그 라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전이 지속이 됐을 때 제이스 아지르가 라인전에서 유리해지는 그런 구간이 오다 보니까 그렇죠. 니달리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슬슬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니달리의 성장 뭐 성장까지는 좋았으나 성장해서 이제 라이너들 키워줄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플로리스 선수가 어느 정도 근데 예측을 이게- 잘 하고 있죠. 이거 죽었어요. 이거 주한 전멸 쓰면서 그리고 들어가서 비고 한번 플로리스 선수 이거 좀 이게 되나? 끊기고 이것까지 자 베이가 플로리스를 잡긴 했습니다만은 급성장을 하고 있던 니달리에게 살짝 제동이 걸렸고요. 네. 정조준의 일격이 꽂힙니다만은 그닥 위력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젠지가 그 정글 차이를 탑 싸움으로 또 메꿔 버렸죠. 네. 그렇죠. 그리고 플로리스 선수가 역갱을 제대로 쳤고 저는 한 번 더 들어가길래 이거 세트가 와서 데려가면 대참사 날 수도 있는데 라고 했는데 잘했어요 젠지 선수들이. 그렇죠. 여기서 든든 선수가 기창, 그러니까 깃발을 꽂고 창을 쓰면서 상대한테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냥 창만 꽂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상대한테 CC가 들어가지 않았고 어느 정도 HP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역갱을 맞다 보니까 젠지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농심 입장에서는 주한만 좀 살렸더라도 이 상황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주한 선수만 안 죽었으면 플로리스 선수의 그런
성장 차이가 더 벌어졌을 건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됐고 심지어 지금 1코어가 먼저 떴어요. 신성한 파괴자 나왔습니다. 물론 신발을 스킵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정글 1대1 싸움에서 이거 전령 박치기 봐야 돼요. 네, 폴리스 선수가 밀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2차 타워 좀 살짝 무섭다. 불어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젠지 어. 입장에서는 상대가 미드에 전령을 쓰면서 자르반이 내려갔었던 타이밍에 그렇죠. 탑 채굴을 가져가면서 젠지가 이 정도면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아요. 사실 전령을 그냥 주는 판단을 했었잖아요. 주고 어느 정도 탑에서 그 정도의 채굴을 했다? 이러면은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상황이 재밌어지네요. 전령을 주긴 했지만 전령만큼 탑에서 손해보지 않는 채굴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 맞아보니 니달리의 창이 세긴 셉니다 지금.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젠지의 운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것도 싸울 각이 보이니까 싸우는 거죠 이것도. 자 바이탈 합류한 상황. 이거 아질 톱스? 오 자 슈퍼더스 아래로 카리스 더 높여주면서 좋아요. 레오나 컷. 자 추가적인 싸움은 젠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 빠지면서 대처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용까지 챙기는 데 성공한 농심 레드포스.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가 미드 포탑 채굴만 많이 안 당하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탑에서 그렇죠. 제이스가 순간이동을 써서 아래쪽으로 합류를 했지만 자르반 안 하고 지금 포탑을 채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깃발을 통한 그 공속이 엄청 빨라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채굴을 했고 미드도 지키게 된다면 농심 레드포스가 두 번째 용도 챙겨갖고 어느 정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뭐 소위 두 칸 뜯었다 이렇게들 선수들이 표현 많이 하는데 자 템분도 이제 골드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젠지 입장에서는 정글 쪽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다 할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라이너들은 그냥 라인전 좀 더 지속되면 될수록 라인전 차이를 벌리면서 후반 한타 캐리가 훨씬 좋은 캐릭터들로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젠지가 정글 차이 난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있는 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세트 같은 경우는 아지르 상대로 무난히 게임을 흘러가는 것보다는 계속 게임을 약간 어지러운 양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지르가 탑 쪽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베이 선수의 이 세트가 점점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젠지도 라이너들이 엄청 잘 크고 있고 라이너 차이를 벌려주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거고 농심 레드포스가 오히려 좀 급할 것 같아요. 후반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이 한타 구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네. 전에 맞는 거가 좀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령 싸움도 봐야겠죠. 저 젠지가 확실히 유리해졌다라고 느낀 게 먼저 나와서 전령 쪽을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게임이 유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상대가 또 대응하러 이즈리얼을 올라오다 보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그냥 리셋 시키고 직스 바텀 밀어 라는 판단을 했죠. 또 순간이동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젠지가 싸울 생각을 한다면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직스의 합류 타이밍을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이즈리언은 순간적으로 합류가 어렵기 때문에 자 정식 한타를 제대로 열기에는 분명히 농심 레드포스가 조금 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스가 바로 탑 쪽에 순간이동을 쓰면서 탑 포탑도 쉽게 가져갈 것처럼 그림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아니 전 젠지의 운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반부터 정글이 말리고 시작했는데 라이너들을 이용한 이런 운영이 진짜 그냥 1등 팀 그 자체예요 자체. 진짜. 그렇죠. 심지어 미드 쪽에 전령을 풀면서 미드 1차까지 바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젠지. 확실히 그 속도가 그러니까 젠지가 이제 우리의 타이밍이 왔다라는 그 타이밍이 오자마자 밀어붙이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와 그리고 젠지 미쳤죠, 또 저죠? 포킹 조합이잖아요. 그 뭉치는 타이밍이 예술적인 거 같아요. 와, 네. 이런 운영이 어떻게 나오죠? 자 미드 2차 타워를 얻어내면서 깔끔하게 얻을 것만 얻고 빠지고 있는 젠지. 그렇죠. 순식간에 지금 탑 포탑 미드 1차 2차까지 가져가면서 3개를 가져갔습니다. 젠지. 그리고 운영 속도가 진짜 빨라요. 오히려 농심 레드포스는 2차까지 밀리다 보니까 바텀 1차가 무서워서 좀 못 밀었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강팀의 운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강범준 해설이요. 근데 지금 농심 레드포스로서는 지금 앞서고 있는 지표 드래곤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후부터 드래곤을 챙겨주느냐 못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좀 무난하게 또 끌려가면서 소위 말하는 강팀의 운영에 말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니달리의 어쨌든 성장, 그러니까 그렇죠. CS 차이가 아직까지 많이 나긴 해요. 네. 근데 니달리가 챔피언 자체가 혼자 뭔가 만들 수 없는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라이너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라이너들이 힘들어하는 게 농심 레드포스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이즈리얼과 니달리의 성장이 말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농심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 오브젝트 싸움인데 누가 이기느냐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승패 향방이. 농심 레드포스에겐 세 번째 용이라는 아주 귀한 드래곤이 되겠고 젠지는 강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부터 다 뺏어 와야 됩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도 저는 여기서 시간을 더 끌리면은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용에서 그 자르반을 어쨌든 가져왔다 보니까 그 자르반을 통한 이니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계속 맞으면서 시작하면 세 번째 용부터 막 승패 향방이 엄청 많이 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용이 되게 중요한 건데 농심 레드포스는 꼭 챙겨가야 됩니다. 이거. 자, 드래곤 앞쪽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젠지가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면서 싸움을 걸어봅니다. 맞기 전에 어떻게든 자르반과 세트가 잘 돌아가지고 이니시를 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베이. 오, 이거 베이를 근데 일단 전면 벽좀 맞았어요, 뺐었고 일단. 뒤로 이거 시간이 됩니까? 오. 드래곤 먹고 베이 끊기는 판단을 하는데 자, 드래곤도 못 가져갔고요. 구조도 못했고 앞쪽 상황에서 싸움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와, 플로리스 선수의 그 판단. 네. 사실 정글러라고 하면은 용 쪽에서 강타 싸움을 보는 그런 구도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상대를 보는 그 상대 베이 선수가 돌 수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진짜 좋았죠. 와, 원래는 저 위치를 사이드 챔피언이 위치를 잡는데 플로리스 선수가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베이 선수가 좀 오래 끌길래 다 같이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즈리얼의 위치가 좀 멀었다 보니까 그냥 내준 것 같습니다. 아, 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중요한 대치 그리고 중요한 드래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다소 허무하게 네. 손쉽게 젠지가 좀 챙겨줬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또 주한 선수가 플레이를 만들어내려다가 죽은 것 같죠. 그렇죠. 자, 니달리 잡힌 거 여러분 못 보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니달리. 블루 이게- 욕심을 냈네요. 아까는 먹혔는데 지금은 이거는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렇죠. 앞으로 쿠거폼을 쓰면서 들어가면 생존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네. 확실히 주한 선수가 지금 심리적으로 내가 좀 잘 컸는데 뭔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정글 카정이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될 줄 너네 알고. 용까지 챙겼으니까 이제 받겠지? 그러면 이제 카정 내 턴이야 하면서 들어갔는데 조금 과했죠 이거. 그렇습니다. 자, 데뷔도 잘 되어 있었고 탑에서 또 베이를 한번 노려보는 모습이 있었던 젠지. 그래서 젠지의 조합이 안정감. 네. 그러니까 아지르가 상대가 들어올 때 막아주면서 제이스 트런들 직스를 포킹을 하는 그 안정감이 오는 상황이 나왔고 사실 농심 레드포스는 탑자르반을 등장을 시키면서 약간 안 쓰던 픽을 갖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에 맞는 약간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탑 쪽에서 한번 막힌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그리고 이거 제이스 딴 데 있으니까 걸어 물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신 직스? 묶고 그래도 근데 MP? 살짝 깊은 근데 이게 상태에서 홍이 정교자! 왼쪽에 주한의 위치. 제이스 텔레포트 MB 위에 마크 됩니까? 이게 블루리스 바이탈. 아, 이것도 젠지가 압승으로 가는데요. 와 젠지 한타의 그 집중력이 아니 플로리스 선수 어느새 롤리? 어느새 레벨 어? 다 따라왔어요. 4대0 압도적인 승부. 그리고 발언으로 이어갑니다. 와 진짜 젠지의 그 대처라고 할까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상대가 들어왔을 때 대처도 정말 좋았지만은 농심 레드포스가 어쨌든 한타각을 받지만 원하는 그림대로 안 나온 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직스를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터졌어야 되는데 MB 선수가 어느 정도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후속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속타가 이즈리얼밖에 없는데 네. 이즈리얼 위치가 또 멀었어요. 또. 그렇죠. 정조준 일격이 물론 맞긴 했지만은 사실 저거 하나 뽑으려고 이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타에 합류를 할 수 없었고 또 니달리가 원래 이 직스가 스턴이 걸렸을 때 거기다 창을 연계를 시키면서 터트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 양쪽으로 갈렸던 게 조금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고 젠지는 대처가 좋았습니다. 자, 방금 전 한타에서의 딜량 아지르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해줬구나라는 것을 좀 읽을 수가 있었고 플로리스 지금 벌써 살아났어요. 비에고도 벌써 딜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 정도 CS 차이면은 2레벨, 3레벨 차이가 나도 안 이상한데 계속해서 한타를 이기다 보니까 레벨도 다 따라왔고 오히려 템을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젠지는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팀마다 그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아지르인 것 같아요. 이기니 선수도 그렇고 카리스 선수도 오늘 아지르를 플레이를 하는데 안정감 그리고 라인전 강함까지 진짜 그 아지르 명가인 소리가 나올만 하네요. 아지르 명가 뭐 이런 별명이 붙을 만한 젠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바론 파워플레이 한 1500골드. 이거 레오나 이런 거 보면은 이니시에이터가 레오나인데 이거 어. 맞고 시작하면 와, 이거 빠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농심 레드포스도 어떻게 보면은 포킹 조합이에요. 이즈리얼과 니달리의 딜 집중이 돼 있는데 네. 그 두 명은 포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됐죠 지금. 심지어 그냥, 젠지는 여기서 더 굴리기 위해서 바텀 쪽에 아지르가 순간이동을 쓰면서 바텀을 다 돌면서 네. 오늘 이 속도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젠지가 그 상황을 잡았을 때 밀고 나가는 속도가 와 진짜 놀랍네요 오늘 첫 세트부터. 네. 자, 유신의 레오나가 지금 첫 패배를 기록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유신 선수한테 레오나를 안 주는데 젠지는 그냥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젠지는 진짜 자신감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그게 게임 내에서 엄청 중요해요. 뭘 줘도 이긴다. 네. 라는 넘치는 자신감이고, 자, 현재 바텀으로 5명의 선수가 모두 와서 농성을 하면서 1차 가고 깨지기 직전 상황. 오 레오나의 그래도 이니시아 잘 들어가긴 했지만 떨었어요. 그래도 아지르가 한번 아지르. 밀쳐주고요. 와, 터졌어요? 아직은 딜이 너무 세요. 아직은 딜이 너무 세요. 아, 아니, 이거 또 젠지인가요? 와. 자, 카이 선수를 한 명 잡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서포터였고, 아, 바이탈이 혼자서 이거 지켜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즈리얼이 또 이게 한 명씩밖에 못 맞추다 보니까 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고 아니 젠지의 오늘 그 공격력이라고 할까요? 와. 진짜 정규 시즌 1위답게 진짜 플레이가 깔끔하게 25분 컷. 와. 깨지면서 GG! 25분 만에 젠지가 농심 레드포스를 제압하고 첫 번째 게임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젠지가 진짜 놀라운 게 계속해서 정글 차이가 나서 움츠리고 있다가 두 번째 전령 때 빡 치고 나가는 그 운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전령 때 그 치고 나간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강범현 해설은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진짜 정글러가 어쨌든 비에고가 니달리 상대로 카운터 정글링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정글러가 힘들면 라이너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라이너들이 우리 정글러 조금 키워도 돼. 우리가 라인전 알아서 해줄게.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게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젠지의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확실한 승리를 함께 조각해냈습니다. 와, 진짜 농심 레드포스도 초반부터의 그런 설계가 엄청 좋았어요. 진짜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말리면서 두 번째 전령 때가 진짜 피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베이 선수 죽었으면 안 됐고 탑에서도 이런 거 역갱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뭔가 설계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탑 2대2 구도를 짤 때 정글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싸우면 농심 레드포스가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젠지가 그 전부터 라인전부터 해서 정말 설계를 잘 해놨던 게 그게 역전의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시작은 좋았던 농심 레드포스인데 대려 한타까지 가기도 전에 힘이 좀 빠진 느낌이 좀 아쉽게 작용했던 첫 게임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시야 체크가 잘 안 되면서 좀 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돌다가 이렇게 플로리스 선수의 그런 노련함에 당한 게 농심 레드포스의 그 착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직스를 물긴 했지만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데미지가 안 들어갔고 또 그렇죠. 아지르가 상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편하게 창을 찌를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프리딜 각이 나왔기 때문에 젠지가 한타를 대승을 했죠. 자, 한타 대승 거둔 이후에 또 예전에는 젠지가 시즌 중반에 살짝 주춤했을 때 마무리를 못 짓는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화끈하네요. 와 진짜 발언을 먹는 판단부터 전령 때부터의 그런 압도적인 운영력까지 뭔가 좀 젠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왔어요. 사실 저희가 경기를 못 봤잖아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젠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네. 진짜 1세트부터 그 파괴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그래프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진 이후에 아주 FM 정석적인 모습으로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젠지 e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젠지 같은 경우엔 진짜 그 포킹 조합의 정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부분을 잘 보여준 것 같고 농심 레드포스는 약간 조합을 그러니까 포킹 조합을 잡기 위해서 탑 자르반이 나왔지만 그 탑 자르반의 의미가 조금 안 나온 게 많이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자르반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막 대격변해서 휘젓고 이런 모습이 기억엔 잘 없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가 포킹 조합이다 보니까 탑자르반 같이 이니시 같이 센 챔피언을 뽑은 것 같은데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딜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달리 이즈와 뭐 좀 얹혀줄 챔피언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플레이오프에서 첫 경기를 치르고 값진 승리를 했는데요. 그 주인공 카리스의 미드 허리로부터 승리가 뿜어져 나왔다라는 판단이네요. 그렇죠. 초반에 어쨌든 세트 아지르 구도에서 세트가 밀 수 있는 건 당연했기 때문에 카리스 선수가 정글러가 힘들어할 수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카리스 선수가 미드 쪽에서 자기가 이기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밀어붙여주는 그 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언급해주신 대로 카리스가 상대가 확 붙어줄 때 밀어주는 역할도 잘했고 본인 자체도 6킬 0데스 7로 퍼펙트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아지르란 픽을 생각해서 꺼냈다는 게 되게 잘했던 것 같고 물론 초반에는 어떻게 좀 힘들어 보였지만 중후반부터는 젠지가 갖는 이점이 엄청 컸거든요. 네. 그거를 잘 알아서 움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치고 나갔던 게 엄청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 상대가 들어오니까 궁극기로 밀어주면서 편하게 프리딜을 했고 여기서 또 MB 선수가 물렸는데 카리스 선수 팔이 안 쉬어요. 계속해서 딜을 해주고 있고 전멸 궁극기도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전멸공으로 좀 직스를 살려주는 판단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MB 선수는 스스로 잘 살았고 뒤에서 계속해서 딜을 넣어준 카리스 선수가 여기서도 상대의 템포를 한번 끊어주면서 네. 뒤쪽으로 빠져서 프리딜을 하고 와 오늘 진짜 그 밀쳐내는 거랑 딜을 하는 거랑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카리스. 자, 카리스가 어떤 현재의 진영으로 상대의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했고 그것에 농심 레드포스가 제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 딜이 한 명 있네요. 그러니까요. 또 고수진 해설님이 없는데 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바텀 듀오가 아니지 아, 저요? 않을까. 저요? 예? 물론 아니에요. 물론 어허. 직스도 아하. 잘했지만 어허. 아 근데 사실 네. 네. 근데 쿠로님 오늘 약간 선공격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동안 그런가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선공격을 했다는 저 게. 항상 미드로 이제 공격이 와가지고 네. 바텀 쪽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와가지고 먼저 해봤습니다. 먼저 해봤다. 네. 본인이 먼저 투표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저는 저는 미드가 결백을. 당연히 미드인데 어떻게 미드를 안 줄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누구 한 명 저격하시는 건가요?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원딜 뽑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원딜 뽑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지르가 너무 잘했어요. 아지르가 네. 너무 눈에 띄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젠지 스포츠가 먼저 확실하게 기선 제압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전제 방식이지만 이 첫 승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경기 감각이 없는 게 젠지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 경기 감각은 필요 없이 그냥 1세트부터 이렇게 몰아붙이는 플레이가 나오면은 네. 오늘 진짜 그 젠지의 앞으로의 경기력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만큼 젠지가 지금 여지없이 그 힘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신들은 자신감이 넘쳐난다고 계속 인터뷰 때도 말을 했잖아요. 그런 자신감과 경험을 더불어서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진짜 젠지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쿠로야 점점점 이렇게 이제 채팅을 올려주는 것처럼 경험치가 쌓인다면 언젠가 이걸 감춰낼 수 있는 그날도 그렇죠. 오겠죠. 저희는 잠시 후 오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